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 저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의 끝이 다가온다 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 주제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는 누구나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10년 정도 근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뭐냐? 저는 뭐 부동산이나 토지 가격이 상승을 멈추고 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망한다 이런 의미로 절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락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 영상 올려드리고 저도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뭐 하락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정 뭐 지역이라든지 입지 뭐 특정 상품, 일부 뭐 디벨롭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잘 하시면 돈을 계속 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대다수가 그리고 대다수가 대부분의 부동산이 전체가 다 오르면서 돈 버는 시기는 끝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이유로는 과거 기업들이 돈을 실질적으로 벌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마트 본사 성수점을 매각했는데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크래프톤하고 이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한 1조 원대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보시면 뭐 철거하고 이제 새로운 뭐 사옥을 짓고 있는데 현금을 1억 정도 벌었다고 하죠. 이마트도 성수동이라는 곳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매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토지를 사고 거기에 이제 이마트나 뭐 그런 사업장을 지어서 장사를 하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부동산 상승에 대한 효과를 받고 최근에는 이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토지를 팔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강남역에 삼성타운 옆에 가보시면 롯데 칠성 부지가 있거든요. 이 부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신격호 회장이 이제 되게 저렴한 가격에 뭐 당시 금액으로는 큰 돈이었겠지만 사서 장기 보유하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되게 드물긴 한데 어쨌든 땅값만 지금 2조 6천억으로 평가받고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실질적으로 뭐 그 위에서 장사도 했지만 결국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뭐 롯데월드도 그렇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왔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는 일단 경제가 성장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1인당 국민 총생산 2020년도부터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쭉 상승했었죠. IMF 때 살짝 주춤했다가 쭉 상승했고 리먼이 터졌을 때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또 상승을 했죠. 이때 당시 2000년도 초반에 뭐 중진국 함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걸 후진국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요 정도 한 1에서 2만 달러 사이에 우리도 경제 성장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바로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리만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3만 3천에서 3만 5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부동산으로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진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 표시된 부분이죠. 그 표시된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보면 최근 7년간 국민 총생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2017년 3만 1,000달러 정도 수준에서 2023년 3만 3천 달러까지, 뭐 3만 5천까지 간 적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성장이 7년째 보합세에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어쨌든 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때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일단 아까 봤던 것처럼 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제 베트남의 빈그룹 같은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뭐 자동차 부문을 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엄청 이름을 알렸는데 이게 이 사업 빈그룹 자체도 시작은 부동산 사업이에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뭐 리조트라든지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쭉쭉 사업을 확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왔던 거죠. 결국 베트남 자체도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 생겼고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만 이렇게 생기느냐?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중국의 따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과거 공산주의 시절에 어떤 일정 세대에 속하는 이제 아줌마 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용어인데 이 따마 분들이 공산주의 시절에 주택을 보급받았고 그 주택과
그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이 보이면서 이분들이 갑자기 엄청난 부를 잃었고, 이런 분들이 그런 걸 현금화해서 해외 부동산을 산다던가 금을 산다던가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대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개인분들도 경제 성장을 하면 빠르게 나타나면서 가지고 있던 자산이 상승하면서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도 그렇지만 개인들도 어쨌든 나라가 성장을 하고 나라가 규모가 커져야 이렇게 부동산 부자들도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멈추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수가.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앞으로는 수요가 쏠리는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독점하고 성장하게 되는 양극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뭐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 이런 쪽에만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 대부분 경제 성장이 멈추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국도 이렇게 이 정도 3만 달러 수준에서 경제 성장을 멈추고 그 다음에 보합세를 계속 가다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극화가 한번 자리 잡게 되면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우려하는 기사들이 바로 이런 월세 상승에 대한 기사들인데, 진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 새로 올라오는 세대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도 월세 내고 나면 뭐 다른 자산을 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일단 돈 저축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되게 힘들지 않나. 경제 성장이 멈추고 격차가 딱 벌어지면 더 이상 그 격차를 뛰어넘기 쉽지 않은 세상이 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의 끝이 다가온다라고 첫 번째 이유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인구 또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2010년도만 해도 그래도 1.0, 1.2, 1.3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빠르게 내려왔죠. 그리고 올해는 0.6을 볼 거라는 암울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인구가 되게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도 수요자는 뭐 인구죠. 인구가 늘어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토지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급은 토지가 한정돼 있고, 뭐 간척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공급은 한정돼 있고 인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토지와 부동산을 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럼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희소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게 기본인데, 어쨌든 그걸 수요로 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도 줄어가는 와중에 서울 수도권에 몰리고 있죠. 이렇게 인구 비율로 지도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알이 밴 것처럼 서울과 인천, 경기에 엄청 몰려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많이 수도권으로 올라왔죠. 특히 영남권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어쨌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전망이 좀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인구가 빠지면 부동산은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서 페이지에서 봤듯이 그 인구도 빠르게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또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근 기사들 많이 나오는 게 공사비 상승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인데,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서울은 뭐 택지지구가 이제 없다, 빈 땅이 없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상승했고, 그럼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하죠. 조합분들이 본인이 내야 되는 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사들 보면 재개발 재건축 분위기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 금매로 파시려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합 간의 갈등,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공급은 감소될 수밖에 없죠. 서울시나 정부는 공급을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에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올려서 높게 짓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일반 분양가도 올릴 수밖에 없다. 최근에 수원 같은 경우도 10억짜리 신축 분양가가 나오면서 고 분양가다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완판이 됐죠. 결국 조금씩 분양가 상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서울에서 공급이 이렇게 계속 부족해지고 심화되고, 그럼 서울시는 공급이 간절해지면 질수록 뭐 걸림돌이 되는 정책들을 다 폐기할 거예요.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세금 규제라든지 다 해제할 거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대개조 프로젝트도 그렇고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죠. 뭐 하루가 다르게 뭐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모든 지역이 일반 분양가 상승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외곽 지역은 분양가를 높이면 미분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이런 분양가를 상승해서도 집이 팔릴 수 있는, 미분양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입지들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양극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고 향후에 이런 양극화 기질이 더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넋놓고 있어야 되냐? 부차가 양극화가 벌어짐으로써 계속 거지로 살아야 되느냐? 돈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저도 뭐 부동산을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이런 경기 성장률의 보합세,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뭐 4차 산업 요즘 AI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대한민국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성공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뭐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뭐 인재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을 일으켜서 이런 대한민국 성장에도 기여하고 본인도 빠르게 자산을 늘리는 부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결국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국 자체가 성장하는 거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국제적으로 경쟁도 심하고 다들 예전 한동안 뭐 글로벌 시대 뭐 유통이 활발했던 거와 다르게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다들 규제로 자국 보호하기 바쁜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부자와 빈자가 딱 극명하게 나눠지고 중산층이 없어지기 전에 저는 핵심 자산, 그러니까 수요가 쏠리는 자산을 늘리는데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액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일을 하거나 뭔가 뭐 부업도 좋고 좀 더 소득을 늘려서 조금 더 핵심 자산을 사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시기를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 지방을, 그것도 지방에서도 저렴한 물건을 투자하는 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 자산, 수요가 쏠리는 자산에 좀 늘리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서울 부동산을 더욱 임장하고 공부하고 매수하고 보유하라는 얘기죠. 근데 서울 부동산 하면 막연하게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아파트는 많이 비싸지만 저는 빌라,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가진 그러니까 땅의 관점에서 빌라들도 되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막 개발 계획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빌라들도 아파트가 될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들보다도 저는 서울 빌라가 좋을 수도 있다. 대신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서울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서울의 빌라라도 인장해보시고 공부하시고 좀 보유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락을 주장하시는 유튜브를 보거나 뭐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월급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기 힘들어진다. 월급은 얼마 안 오르는데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수요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요가 또 지방에서 오면서 몰리면서 월세도 오르고 가격도 엄청 오르고 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살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수요가 빠지면 서울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지금 뭐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각 나라의 핵심 도시들을 가보면 그런 핵심 도시들은 원래 보통 임금 상승률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에서도 새롭게 돈을 번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돈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새롭게 부자가 된 내국인들 뭐 코인이라든지 뭐 새로운 기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 내국인들 소득 격차에서 벌어진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더라도 이렇게 새롭게 부유해진 내국인들과 또 외국인 요즘에 뭐 중국인이라든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서울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얘기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처럼 외국인들도 그 부분을 채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신도시들은 앞으로 더 빠지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다른 유튜브도 봤는데 뉴욕의 뭐 임금 상승률이 30% 정도 수준인데 뉴욕 부동산 가격은 150%가 올랐다. 뭐 그렇게 하면서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 시장이. 저는 결국 서울도 그에 못지않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면 그렇게 똑같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지방 이런 데보다도 최대한 수도권 그리고 최대한 서울 쪽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